자, 그러면은 이제 4강 넘어가 봅시다. 한나라의 발전과 한나라의 유교 문화야.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유교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자백과 사상들을 배웠을 거야. 유가, 묵가, 도가, 법가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까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가 사상을 채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사상을 또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엄격한 국가인 진이 만들어졌다라면 이제는 한나라는 유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교 시스템에 맞는 국가가 또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서 자, 한나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인물부터 배워볼 건데 이 한나라를 건국한 인물인 한고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고조 유방.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역사를 공부하진 않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초한지라는 뭐 내용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야. 안 들어봤다면 유감. 자, 우리 초나라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한지는 그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사성어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뭐 사면초가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등등등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 초한지에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방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유방이 한을 건국하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고조 유방의 첫 번째.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나라 배울 때는 군현제 시스템을 배웠을 거고 춘추 전국시대에는 어떤 시스템을 또 배웠냐면 아니야,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라 진나라 때는 봉건제 시스템을 배웠었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인 군국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군국제를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봉건제랑 군현제를 짬뽕해 놓은 거야. 어떤 지역에서는 봉건제, 어떤 지역에서는 군현제를 썼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같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봉건제를 하다가 갑자기 진나라 때 군현제를 실시해버렸잖아. 그리고 저항하는 애들을 싹 다가 수청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얘가 느낀 건 이걸 거야. 한 번에 싹 다 이 봉건제 시스템을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봉건제 시스템이랑 군현제 시스템을 섞어냅니다. 그게 군국제의 일단 목표이자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군국제를 실시함으로써 봉건제의 장점과 군현제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고조 유방이 물러나고요. 한무제가 등장할 때는 다시 군현제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니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사에는 항상 나오는 유목민족 흉노가 있습니다. 이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축조함으로써 흉노의 침입을 저지시켰지만 아직까지 흉노는 살아남았어. 생존력이 굉장히 긴 애들인데 그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나라가 쓴 방법은 일단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 발립니다. 한고조 유방 이때 발려요. 그래서 되게 치욕스러운 일. 그래서 이제 평성의 치 뭐 이런 걸 동아시아 역사 기행할 때 배울 건데 되게 발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복수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 한고조 때는 복수하지 않고요. 따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따까리를 하면서 흉노에게 항상 매년 뭘 갖다 바쳤냐면은 흉노에게 물자를 갖다 바친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흉노는 진짜 이 중국사의 적이고 이 중국사에서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 흉노가 어쨌든 계속 침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물자를 만약에 갖다 바친다? 그러면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다라는 거는 밑에 있는 국가가 위에 있는 국가한테 받아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게 조공인 거고, 아이고 기특하다 하면서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게 책봉이거든요. 그 조공과 책봉의 관계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외교적인 안정이 있어. 왜냐면 야 우리는 친구 이러면서 다 같이 친구가 됐는데 갑자기 전쟁을 선포할까? 안 하겠지. 그런 식으로 물자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한고조 유방은 이미 한나라가 건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교적인 안정을 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무제로 가봅시다. 자, 무제 때의 이야기는 살짝 달라질 거야. 이 무제가 바로 다음에 오는 왕은 아니었고 한 4대 왕인가 5대 왕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텀이 있었는데 그렇게 군국제가 이어져 오다가 한나라 무제 때에 비로소 다시 실시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군현제 시스템이었다. 우리 무제는 쓸 거 많으니까 조금 작게 씁시다. 자, 군현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 군현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황제나 혹은 왕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주기 위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의 성향이 강한 게 군현제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갖춰놔야지 왕권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자, 이 한무제 때 또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도 봤듯이 유교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음. 자,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다. 즉, 유교를 엄청나게 장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었던 사람, 바이 동중서라는 사람, 이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채택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건의를 한 거야. 한무제님, 유교는 우리 국가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니 이것을 국가의 통치 이념화 시켜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겠지. 그래서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 유교 문화에 걸맞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거든. 대표적으로 이 유교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태학이라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도 태학이 있었는데요. 이 태학이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였잖아. 여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가르칠 사람이 다 죽었죠. 다 죽어요. 근데 원래 진나라 때 안 죽였어도 이때쯤이면은 사라져야지 정상이에요. 일단 가르칠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오경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오경박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유교에는 되게 중요한 5가지의 경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춘추 얘기, 뭐 시경 이런 게 있는데 그 5가지의 경전 줄여서 오경전, 오경에 능통한 사람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지. 오경박사. 그 5가지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 유교에 능통한 박사들을 모셔서 태학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오경박사와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은 여기 옆에다 써야 되겠다.
자, 일단 이 한무제 때는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도 볼 건데 일단 남월, 베트남, 남비엣, 뭐 남월 다 좋습니다. 뭐 이런 남월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될 텐데 이때쯤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국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단군조선이 있었고 그러다가 위만 집권해가지고 위만조선 흘러나갔었는데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한무제가 들어가가지고 고조선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 멸망했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월이 베트남이었나요? 응? 베트남이었나요? 베트남. 자, 그리고 나서요. 이 흉노가 계속 어쨌든 이 중국에선 싫어하는 존재고요. 지금 물자를 바치면서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했다만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 흉노를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서 약간 흉노가 이 한나라만 진나라만 계속 괴롭힌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 중에서 대월지가 있어요. 대월지가 이 흉노 때문에 근거지를 옮겼어.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그 대월지랑 손을 잡으면은 해결되겠네. 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대월지에 누구를 파견하게 되냐면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건의 서역 파견이 이루어져요. 야, 장건아, 너 다녀와라 라고 보냈는데 대월지랑 손을 잡진 못했어. 그러니까 흉노를 같이 저지시킬 국가를 찾지는 못했는데 대신 뭘 했냐면 이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면서 길을 하나 개척하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비단길. 그렇지. 비단길. 다른 말로는 실크로드. 이거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무제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씁시다.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는 하얀색으로. 자,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아마 할 건데요. 전매제가 실시가 됩니다. 전매제. 자, 전매제, 전부 매수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주도로 모든 것을 전부 매수해 가는데 대표적으로 소금과 철 이런 것 등을 매수해 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거를 적당한 시기에 풀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물가가 치솟으면은 사람들이 안 사고 사람들이 안 사면은 나라가 망하고 실업자가 생겨나고 이런 게 뭐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실업 문제잖아. 대공황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전매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수법, 평준법, 이런 것도 뭐 실시를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국가가 전부 다 매수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우리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특히 뭐 그 중에서 특산물을 걷어가기도 하겠지. 그러면은 그 특산물을 걷어가지고 국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적당한 시기에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런 것도 있었어. 국가가 전부 그냥 매수를 해서 매도, 다시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도 전매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도 다 똑같은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지울게요. 자, 하지만 이
한나라도요,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한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등장했던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망. 자, 이 왕망. 자, 이 한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국가, 이제 기원후로 넘어가서 8년에 건국이 되는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신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뭐 첫 번째, 토지 국유화.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거의 뭐 매수해가는 급인데요. 이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대토지의 소유를 제한합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든 제한을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을 건데 이 신분제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 노비겠죠? 그 노비의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했죠. 멸망. 금방 멸망했어. 한 17년 만에 멸망을 하고 다시 한나라가 세워졌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나라가 세워진 후에 이 전한과 후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후한에서는 중요한 내용, 누가 건국을 했냐면 첫 번째,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광무제가 건국을 했고요. 이 후한 때는 중요한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다시 한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중요했었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중요했던 문화라면 유교겠죠. 그래서 유교를 다시 한번 장려하면서 한나라의 시스템으로 다시 다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죠. 바로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면서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게 이 한나라의 역사 끝이 되겠습니다. 황건적의 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뭐 호족들의 반발도 물론 있었고요. 특히나 외척 세력들, 외갓집, 그다음에 환관이라고 하는 그 왕실에 있었던 관직들, 외척과 환관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나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볼 건데요. 우리 그냥 남는 칸 있으면 조금 써볼까? 요것만. 이 한나라의 문화는 뭐 많이 할 게 없는데 이거 하나만 좀 상식으로 알아두자. 향거리 선제. 이건 관리 추천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 내에 있는 이제 관리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 그래서 추천해서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 추천관리제, 이런 향거리 선제가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저거 아. 추천 걸리지. 그냥 능력 위주에서. 딸리는 사람한테 해줘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나 호족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가지고 그 계층 위주로 선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긴 했죠.
그래서 추천제, 한거리선제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뽑는 게 나중에 나오는 위진남북주의 국품중정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승이 될 겁니다. 우리 원래 한나라의 문화가 좀 더 있긴 하구나. 뭐 있긴 한데 빠르게 그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각해보니까 더 있네. 그 위쪽에다 공간 조금 남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몇 개만 더 씁시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역사책인데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야, 마천아. 사마가 성인 것 같아요. 천아. 내가 너에게 하나의 유언을 남기겠노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사기 역사책 너가 완성하거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들은 얘기로는 이 사마천도 곧 있으면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나라랑 이제 전쟁이 다른 나라랑 벌어졌는데 군사가 항복을 한 거야. 그러면 거의 반역죄인급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변호를 했어, 사마천이. 와우. 그래서 사마천이 잡혀갔지. 근데 사마천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야, 판사가. 그래서 결정한 판사가 당시 없었구나. 왕이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주지. 그 시기를 자를 것이냐. 그게 궁형이란 형벌이거든. 아니면은 사형을 당할 것이냐. 전자와 같잖아요. 일단 목숨을 따왔잖아요. 근데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야. 왜냐면 불명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택했고요. 거시기가 잘린 채로 열심히 역사서를 편찬을 해서 사기라는 엄청난 역사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후한 시기에는 이 사람은 전한 사람이고요. 후한 시기에는 반고라는 사람의 한서라는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은 채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채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채륜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제지술이라고 하는데 그 제지술을 개량해서 종이를 만드는 법을 만들고 고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요게 한나라의 끝. 중2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가 문명에서는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에서 끝났다 생각해요. 그렇지, 사후세계, 그 다음에 뭐 무덤에 뭐 벽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사후세계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거 무슨 문명? 그렇지, 무조건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1번 콜로세움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로마고요. 좀 뒤져. 너무 뒤져. 그 다음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 요게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바빌로니아 왕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 다음 전복의 내용을 갑골문에 기록했다. 요거는 상이야, 주야? 그렇지, 상이고요. 그 다음 모헨조다로 하라파 계획도시 나왔다. 그러면 인도 문명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였고요. 쉽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밑줄집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 황제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황제에 대한 설명. 황제는 천하를 나누어 36개 군을 만들고 군마다 관리를 두었다. 즉 군현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라는 시스템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셴양에 모으게 한 후에 녹여서 큰 종을 만들어서 궁궐 뜰에 두었다. 도량의 길이 통일을 했어. 도량령까지 통일하고 문자를 또 통일을 했대.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지.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자, 진시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교초를 발행하였다. 요거는 원나라가 되겠고요. 교초가 뭐였죠? 화폐 이름입니다. 그래서 화폐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부품 중정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진남북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방금 배운 한무제네. 그렇지. 전년의 맹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맹약이 약간 협력이야. 나제동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나라와 나중에 배울 송나라가 힘을 합치게 되는 체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 무려 3점짜리고요. 24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진승은 왕으로 추대되었고 국호를 장초로 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진승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 어떤 거에 난이 그거 있어. 그치? 진승에 뭐 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승이 봉기를 일으킨 후에 여러 세력이 가에 반대하는 기치를 올렸다. 가에 반대하는 걸 올렸나 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항우가 큰 세력을 이루었다. 그 진나라 멸망할 때야. 그리고 유방이 나왔네. 유방 나왔네. 한 고조? 한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그럼 한나라야? 아니면 진나라야? 이런 생각이 아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가에 반대하는 거 진나라에 반대하는 거 한나라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나라에 말하는 건가? 요거는 완전- 진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진승과 오광의 난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진이 멸망을 그리고 안 한 상태. 애초에 가에 반대하는 기치를 올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진나라가 법과를 엄격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걸 올렸겠죠. 오, 그렇죠. 맞아요. 진입니다. 요거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구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계속 나온다. 요거 위진남북조고요. 내각대학사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명청 이 시기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화폐 도량령을 통일하였다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수나라 양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경박사를 두었다. 요게 한나라의 문화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각대학사가 명이었던 것 같아. 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명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위진남북조, 수양제, 한 이렇게 오답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는 약간 시나리오 예시인 것 같은데 가의 역사가 사마천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하고 있대. 그러니까 사마천이 살았던 그런 시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딜까? 한나라. 아니 전환이. 그치. 전한, 즉 한나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나라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 되게 쉬운 문제네. 자금성이 건설되었다. 요거는 명나라. 그 다음에 제자백가 사상이 등장하였다는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났다. 진나라. 그 다음에 균수법과 평준법이 정답이고요.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에서 애들이 많이 골랐더라고요. 오경정의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배운 건 오경박사입니다. 요게 페이크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경정의 땡, 오경박사가 설치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